기원전 96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지구 전체가 거대한 홍수에 휩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도, 그리스, 마야, 중국, 서로 한 번도 교류한 적 없는 수십 개의 문명이 놀랍도록 유사한 홍수 이야기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 모두가 같은 사건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추측이 아닙니다. 1차 사료와 고고학 발굴 기록, 그리고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가 말하지 않았던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신화는 상상이 아니라 기억이었을 가능성.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고학계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약 1만 년, 이른바 신석기 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은 기원전 약 3,500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6,000대 넘버 500년간 인류는 정말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을까요? 농사도 짓고 언어도 사용했던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단 하나의 건축물도 단 하나의 도시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최근 30년 사이 발굴된 세 가지 유적이 이 연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터키 남동부의 괭베클리 테페. 기원전 약 9,000년 BC와 600년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된 정교한 석조 신전입니다. 수메르보다 1000년이나 앞섭니다. 둘째, 인도 구자라트 해안의 드와르카 해저 유적. 수심 40m 아래에서 발견된 이 도시 구조물은 기원전 약 7,000여 500년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플라톤이 기원전 360년에 기록한 아틀란티스. 단순한 철학적 비유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지질학 데이터와 교차 비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들여다볼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홍수 기록은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발견됩니다. 기원전 약 덤리아 몬더 100년에 기록된 수메르의 에리두 창세기에는 신 엔키가 지우수드라라는 인물에게 대홍수를 경고하고 그가 배를 만들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뒤 기원전 약 1200년에 최종 편집된 길가메시 서사시 11번째 서판에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 신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건조하고 7일간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뒤 산 위에 착륙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도의 베다문헌에 기록된 마누 신화에서는 물고기 신 마츠야가 마누에게 대홍수를 예고하고 마누가 배를 만들어 살아남습니다. 이 기록은 기원전 약 8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에는 드칼리온 신화가 있습니다. 즈스가 인류를 멸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고 드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만이 배를 타고 살아남아 파르나소스 산에 착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소아메리카 마야 문명의 포폴부에도 신들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로 지리적으로 단절된 문명들이 이렇게 유사한 서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물론 신화적 서술이 곧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집단 기억의 형태로 실제 사건을 반영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지질학 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약 9,700년에서 8,000년 사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수십 킬로미터씩 후퇴했고 저지대 거주지들이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홍수 경험이 구전으로 전달되었을 충분한 배경이 됩니다. 1994년 터키 남동부 샨르우르파 인근의 언덕에서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끄는 독일 터키 공동 발굴팀이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들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의 이 유적지에는 높이 최대 5.05m, 무게 최대 20톤에 달하는 T자형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석주 표면에는 사자, 여우, 정갈, 독수리 등 다양한 동물이 정교하게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의 건설 시기는 기원전 약 9,600년에서 길 1,000년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인가 하면 기존 역사학에서 이 시기 인류는 아직 수렵 채집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농경도 도시도 문자도 없던 시대에 이처럼 거대하고 정교한 석조 신전을 건설했다는 것은 기존의 문명 발전 모델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기원전 약 8,000년경 이 신전은 흙과 돌로 깨끗하게 덮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생전에 이 유적을 두고 농경이 신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전이 농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종교적 또는 의례적 집합이 먼저 존재했고 그것이 정주 생활과 농업의 동력이 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현재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의 드와르카는 힌두교 신화에서 크리슈나 신이 다스렸다는 전설의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이 도시가 1988년 인도 해양고고학 연구소 탐사팀에 의해 해저에서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심 약 36m에서 40m 사이에 위치한 이 해저 구조물은 성벽, 도로 흔적, 닷 형태의 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 국립해양학 연구소의 연대 측정 결과 일부 유물은 기원전 약 7,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연대 측정은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학계 내에서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과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만 년 전 이 해안 지역은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고 당시의 거주지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기원전 360년,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두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위치한 섬 대륙이었으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지녔다가 단 하룻밤과 낮 만에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는 약 9,000년 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플라톤 자신은 이 이야기를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이를 플라톤의 철학적 우화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은 플라톤이 묘사한 시기와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화산 폭발, 지진, 해수면, 변동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느 쪽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8년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틱 리포트에 발표된 논문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약 7,8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2,800년 전 해성 또는 소행성의 파편이 북방우 빙하층에 충돌하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학계에서는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충돌 이후 대규모 산불과 빙하 융하해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막대한 양의 민물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은 수십 년 만에 10도 이상 급락하는 한파가 뒤따랐습니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북미, 유럽, 중동, 시베리아 등 전 세계 50개 지점의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나노 다이아몬드, 백금, 이리듐, 유리화된 탄소 구체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주 충돌체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기원전 약 9,700년에서 9,600년 사이, 즉 플라톤이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았다고 기록한 시기, 그리고 괴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시기와 절묘하게 겹칩니다. 물론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은 현재 학계에서 논쟁 중인 이론입니다. 지지하는 연구자들과 회의적인 연구자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전 세계 신화 속 대홍수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구적 재앙에 대한 집단 기억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9,000년경비와 600년경, 터키에서는 현재 기술로도 정교하다고 평가받는 석조 신전 괴베클리 테페가 건설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지질학적 데이터는 마지막 빙하기 종료와 함께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 해안 수십 미터 아래에는 고대 거주지의 흔적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한 적 없는 수십 개의 문명이 동일한 홍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고고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계속 파고드는 것. 현재의 고고학 정설이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 연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인지 그 기억들은 신화라는 형태로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망각에 맞선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탐구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